안녕하십니까. TV 닥터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 먹을 게 넘쳐나는 이 가을에 누구는 살이 찔까 걱정인데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죠. 복통과 설사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심해지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TV 닥터 오늘은 단순한 복통부터 염증성 장 질환까지 우리 삶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 질환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문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장을 전문으로 하십니다. 선생님의 장은 튼튼한가요? 글쎄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어 보이셔서. 네. 근데 선생님과는 다르게 장에 조금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복통, 우리가 흔히 복통하고 얘기를 하면 사르르 아프다가 많은 게 보통인데 네. 만성적으로 복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통하면은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통이 4주 이상 네.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4주 이상 지속되면. 4주 이상.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내 체질 일련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냥 지켜보거나 예. 아니면은 그때그때 증상만 보고 네. 증상 치료만 하는 경우가 그때그때 약 대부분인데 드시고 말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그러나 4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번쯤은 본인의 체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뭐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네. 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선생님들은 어떤 검사를 추천을 하시나요? 가장 저렴하면서도 쉽게 받을 네. 수 있는 검사라면은 혈액 검사하고 네. 대변 검사가 있습니다. 대변 검사. 예. 거기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정밀 검사로 넘어가지 네. 않아도 되겠지만은 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예. 정밀 검사 즉 대장 내시경 대장 검사라든지 내시경? 예, 예. 아니면은 복부 CT 검사까지 하신다면 대부분의 숨어 있는 기질적인 그러한 복통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원인을 찾아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거의 이제 나이가 50세가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복통이 일단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을 때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죠?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속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복통이 밤에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의 복통이 있다든지 이건 진짜 아픈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네. 생활에 또 지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변을 보는데 좀 피가 섞여 나온 피가 섞여 나온다. 그런 것이 이거는 있다든지. 장 안쪽이 뭔가 헐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점막에 네네. 결손이 있다라는 예, 예. 말이죠. 예.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예, 체중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복통이 장 점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장이 있습니다. 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열이 난다. 열이 난다는 것은 이제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거다. 그렇죠. 심각하게. 네, 맞습니다.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대장암에 네. 요즘 대장암의 유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하, 부모님 중에 대장암이 있으신 분이 그렇죠. 있거나. 형제까지도 포함하는데요. 예.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더하면 이러한 복통의 증상이 네. 50세 이상에서 처음 생기면은 반드시 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 30대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네, 50대 맞습니다. 넘어가서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복통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설사도 만성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보통 복통이 있든 또는 없든 간에 변을 무르게 보거나 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네. 어떤 감염이 위장관 감염이 있을 때는 예.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설사를 할 수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나는 나의 생활이야. 식사하면 나는 화장실을 가야 돼. 이러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 체질이야. 나의 어떤 장이 좀 약해서 그래라고 네네.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가 네.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꼭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설사가 보통 기능적인 설사는 자면서는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할 정도의 그런 물음변이나 설사라면 예. 꼭 검사를 받아 보셔야겠고 네. 아까 복통과 마찬가지로 네. 변에 피가 있다든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네. 열이 난다든지 그리고 빈혈이 있다든지 예, 예. 또 이 빈혈은 이제 어지러운 게 아니라 피 검사에서 나오는 그 빈혈. 그럴 네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피 검사는 워낙 자주 하니까요. 네네. 빈혈은 빨리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력, 그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그리고 그러한 설사 네. 증상이 물음변 증상이 50세 이상에서 발생했을 네. 때 마찬가지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람 사인은 비슷하군요. 복통이나 설사나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또 평생 물음변을 보신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죠. 별 뭐 몸에 이상 없고 체중도 잘 들고 있고 뭐 운동도 잘 하시는데 그냥 평생 동안 물음변만 보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예. 안심하지 마시라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면 과거에는 의료 기관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네. 특별히 이제 대장 내시경이 쉽지 않았습니다만 예. 최근 10년 동안은 내시경의 접근도가 아주 좋아졌으니까. 쉬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예. 확인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조심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통하고 설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복통과 설사가 연결되는 질환이 과민성 장증후군이거든요. 약간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건 복통이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생겼고 네. 최근 3개월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예. 이상의 복통이 재발하거나 지속하는 그런 증상을 갖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배변하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배변의 횟수 또는 배변의 대변의 그 경도 네. 많이 묽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딱딱해진다라든지 예.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는 복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예. 특징입니다. 그 변을 금방- 보고 나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통증.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제 증상의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기준이라면은 네. 거기에다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그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본인의 증상은 과민성이야 또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어라고 네. 검사를 안 하신 상태에서 예. 스스로 진단 내리고 그냥 증상에 따른 그냥 약만 드시고 뭐 이렇게 있다가, 보는 그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증상만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했을 때에 네. 약 6명 중에 1명은 예. 속에 기질적인 질환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문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조금 심각한 게 있더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과민성 장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설사를 자주 하시다 보니까 항문 쪽으로 조금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하시다 보면 피도 좀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그냥 치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치질 설명도 좀 해주실까요? 나오신 김에. 네. 치질이라 하면은 치질도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이제 용어죠. 치질이라 하면은 항문 주변에 생기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거죠.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은 치핵, 치핵, 그리고 치열, 치열, 치루, 치루. 그다음에 항문 주위에 주위에 농약. 농약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치질은 치핵과 치열인데요. 가벼운 치핵과 치열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우리가 물론 조사를 했을 때
배변 습관의 그 변화, 네. 즉 오래 화장실에 앉아 변비 있는다든지, 있으신 분들, 그죠? 네. 그리고 과도한 힘을 준 경우 이런 것들이 치액과 치열의 위험 요소인데 그것을 좀 개선을 하고 네. 또 심하지 않을 때는 좌욕, 급성기 때 좌욕을 네. 며칠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열 중에서도 네. 다발성 치열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치루가 있다든지 네. 항문 주위에 농양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항문에만 병변이 있지 않고 예. 장에도 같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할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장 내시경도 겸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문 주위만 국한된 질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위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 그렇죠. 네. 이름만 들어보면 이제 장에 뭔가 염증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죠? 염증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 아픈 거, 뭔가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의 가장 중요한 표시다라고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또 몸 밖에서 또는 몸 안에서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네. 이러한 자극, 즉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들어올 때에 네.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반응이 이겨내는 반응이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극들이 일시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해결을 한다면은 염증이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럼 염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 염증은 지속되는 염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또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감염성 장질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잘못 먹어서 식중독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거. 예. 예, 예. 이제 세균이라든지 세균 독소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위장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공격 인자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염증이 발생을 하죠. 네. 위장관 감염에서 위장염이 생기는데 예. 그것은 그러한 것들이 제거가 되거나 사라질 때에 없어지는 일시적인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방 낫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염증성 장질환에 이에 반해서 그러한 특정한 자극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고 지속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계속 염증이 지속이 되면 뭐 자기들끼리 붙어버리기도 할 거고 구멍이 날기도 할 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염증은 항상 조직 손상을 동반을 그렇죠,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이 조직 손상이 된다면은 그게 소장이나 대장에 생긴다면은 네.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네. 손상이 될 것이고 소장의 기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해서 우리 영양분을 계속 공급시켜주는 네. 그런 문에 해당되는데 네. 그러질 못하고 대장은 대변을 고형화시켰고 물을 네. 흡수하는 지역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죠. 동시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이 항문 주변에 네. 생겨서 마치 나는 치질이 있어, 치액이 있어 라고 하는 정도 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증상으로 처음 드러난다는 것이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맞습니다. 네네. 예. 또 하나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혈변이 네. 피가 조금씩 섞여 나와 있는 대변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치액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미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염증성 장질환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거는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론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가수 윤종신 씨가 네. 크론병 환자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까지 합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다음에 아베 수상, 그다음에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은 경우도 이런 병들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흔한 병인 것 같습니다. 네. 크론병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 네.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인데, 네.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긴 그 장이죠. 장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기는 것이 띄엄띄엄 주로 생기고 네. 그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어. 장 바깥으로도 그 염증이 나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한 염증이 소장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은 소화 흡수하는 네네.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물론 할 수 있고 예. 또 그러한 염증이 매우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장관 통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협착으로 인해서 네. 복통이 오게 됩니다. 예. 설사, 복통,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린 나이에서는 성장 장애가 있거나 그렇겠죠. 어른에서는 체중 감소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항문까지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항문 주변에 생기면 아까 네. 치질과 같은 네네. 치루, 항문주의 농양과 같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문에서만 이제 보이면 이게 크론병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치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또 소장에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위 내시경도 못 들어가고 대장 내시경도 못 들어갑니다. 네. 확인하기가 참 어렵지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일부 또 다행스러운 네. 것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소장이 한 10cm 정도는 정도를 보이죠. 네네. 봅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크론병이 그러한 소장 끝부분 한 10cm 그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네. 거기서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대장 내시경만 한번 받아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네. 크론병을 어느 좀 더, 정도는 찾아낼 수 있겠다.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종신 씨 다행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궤양성 대장염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궤양성 대장염은 용어 그대로 대장에 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한 질환은 주로 직장에서 생겨서 상방으로 점점 더 깊이 확장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예. 크론병과 달리 조금 표층의 염증이 생깁니다. 예, 얇게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띄엄띄엄 생기지 않고 예. 직장부터 연속적으로 균질하게 연결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증상이 크론병보다는 더 조기에 일찍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 증상이 주로 대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예. 점액이 네. 마치 콧물과 같은 것이 변하고 같이 염증이 섞여. 생겼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급박변, 즉 화장실을 막 뛰어가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다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네. 잔변감이나 네. 후중감, 즉 항문 그 위쪽 부분이 통증이 오는 네. 그러한 직장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 네. 크론병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여기다 더하면은 계속해서 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예. 실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치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대변에 피가 있어서 치액 수술만 하고 예. 또 피가 나오니까 또 한 번 수술하고 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에 염증이 있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치액 치료는 계속 받았는데 자꾸 증상이 계속돼서 봤더니 문제는 그 위쪽에 있었더라. 이게 되는 거고. 네, 예. 크론병은 이제 치루 또는 항문주의 농양이고 예.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치액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네네. 그래서 많습니다. 예. 네, 이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치질 있으신 분들이 불안해지실 것 같아서 점점 어떤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예. 최근에 학자들이 모여서 이 염증성 장질환이 생각보다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하. 그것도 아주 중요 그 증상이 무엇일까 네. 의심해야 할 예. 그런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반복되는 치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루가 계속된다. 네, 예. 즉 다시 말해서 항문에 통증이 있고 네. 또 거기에 고름이 자꾸 잡힌다, 네네. 진물이. 네. 그러면은 치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있다 그러면은 항문만 볼 것이 아니라 꼭 아하. 장을 봐야겠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복통, 설사, 네. 체중 감소가 예. 보통 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대변에 피가 반복적으로 묻어나오고 네. 점액변이 있을 때 예. 우리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네.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치핵이 치핵으로 끝나지 않은, 치루가 치루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게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 같은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배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그거랑 염증성 장질환은 또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중독 또는 이제 감염성 위장염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생긴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그렇죠. 네네. 원인이 보입니다. 예. 보이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 그런 원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경과를 봤을 때도 이러한 감염성 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염증이 낫겠죠. 예. 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증상도 물론 사라지고. 예. 근데 이 염증성 장질환은 그런 원인이 잘 규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염증이 지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는 쪽으로 염증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네. 그런 좀 비교가 예. 하나는 치유가 되고 하나는 예. 조절을 해야 하는 질환이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증이 지속된다. 네. 왜 낫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나요, 선생님? 사실은 그 부분이 네. 아직 잘 규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가를 예. 좀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분명 원인이 모르는군요. 모릅니다. 아직. 예. 모릅니다만 현재까지의 것은 딱 두 가지로 보는데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유전적인 소인, 네. 배경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기는 거 아닌가? 예. 우리가 유전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할 수가 수가 없죠. 없죠. 뭐, 네. 예. 그런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의 장애 환경은 아마 먹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정제된 어떤 당, 네. 즉 설탕과 같은 네네. 정제된 당, 그 다음에 지방산. 예. 과거에 우리가 잘 접하지, 쉽게 말해서 옛날 조선시대 때는 접하지 뭐 않았던 그렇겠죠. 거죠. 예, 예. 그리고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를 참 꼽습니다. 그리고 육류의 섭취의 증가, 네. 이런 것들이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 특징이죠.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섬유질이나 채소, 네. 과일은 좀 덜 먹게 덜 되고 먹게 아무래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 중에 하나가 대기 오염을 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 오염이 우리의 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대기 오염이 우리가 먹거리에도 예. 같이 연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주로 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대기 오염은 급 발전한 산업화하고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마도 유전적인 소인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만들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이 생긴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을 따라가고 있고요. 예. 일본이 유병률이 가장 높고, 아, 그래요? 그다음 우리나라, 예. 아시아 지역에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조금 더 잘 사는 정도의 예. 비례해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장내에 여러 가지 환경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부러. 네. 이렇게 드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될까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예. 염증성 장질환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실제 우리 장내 세균 또는 바이러스, 곰팡이가 장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양이 약 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하죠. 예, 네. 1kg이고 그 수가 네. 우리 몸의 세포 수의 한 10배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실용적인, 실제적인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은 그것을 먹거나 마실 때에 부작용이 없고 네. 실제 장내 기능에 예. 복통이나 설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된다면은 네. 지속적으로 드시는 거, 특히 이제 시내에 많이 나와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세균, 미생물 이러면 전부 다 박멸을 해야 하는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고 있어서 연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비만도 장내 세균하고 지금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산균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도 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치료는 어떻게 받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치료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질환이든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치료가 된다, 치유가 된다라고 보는데 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네. 결과를 조절하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결과는 염증인데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면역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메살라진이라는 그런 약, 즉 염증 조절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염증이 얼마큼 조절되는가를 보고 충분하지 않으면은 면역 조절제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되면은 네. 요즘 생물학적 제제라고 예. 염증에 관여하는 인자에 달라붙는 예. 항체를 주사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 세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뭐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아서요. 예. 특별히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예. 약물로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은 네.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하고요. 물론 이제 예. 합병증이 있는 그 부위만 제거를 하게 되죠. 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계열의 약물을 쓰고도 조절이 안 되면은 표적 장기인 예. 대장과 직장을 제거하는 예. 그리고 이제 소장과 항문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시게 되는 비율이 높나요? 보통 진단을 받고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예. 통계입니다만은 보통 치료를 하는 중에도 한 10년 정도를 경과를 보면 예.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장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크론병은 거의 다 수술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진단하고 한 10년 정도 네. 경과를 보면 약 50%가 네. 1차 수술을 받고 또 1차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또 10년 동안 관찰하면 또 50%가 2차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처럼 크론병은 수술을 좀 더 많이 하게 네. 되고요. 반면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한 10년 정도 관찰하면 10%가 네. 직장과 대장을 제거하는 훨씬 수술을 덜하군요. 네. 예, 예.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뜻인가요? 사실 이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치료하고 있는 중에의 이야기인데 예.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증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염증은 계속 유지된다. 그렇군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유지된다. 또 예. 장이 변성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오래 걸린다고 하시고 뭐 수술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예방이죠, 예방. 선생님, 예방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오히려 지금 대부분이 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 않을까. 조기 발견. 마치 우리 암에서도 진행된 암은 좀 심각해지지만 어렵고, 네. 조기 암 같은 경우 우리가 생명을 건져내는 경우가 많듯이 네. 염증성 장질환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그 경과가 매우 양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검사를 받는다든지 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생각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좀 있습니다. 있는 거 근데 예, 꽤 계세요. 네, 이러한 것들이 한 가족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본인이 그러한 증상에 좀 더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해서 검사를 조금 더 조기에 받는 것이 예, 조금 더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방법은 없는 것 같고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요것만큼은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세요라고 하실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요약을 해드리면 네, 될 것 네. 같네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모두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하면서 서구화된 식습관 또는 오염과 더불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들이 지속되는 복통, 설사, 체중 감소 또는 어린 나이에서는 성장 장애 그리고 혈변, 대변에 피가 나오거나 무름변 그리고 점액변이 나올 때 한 번쯤 의심하시고 한번 점검을 받는다면은 네.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조기에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으셔서 수술 없이 가급적 수술을 최소화로 하면서 네. 좋은 경과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